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선택하고 있어. 나는 나름대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고 있어. 그러나 트렌드서핑 관점에서 보면요, 이 말은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수백 번의 선택을 하지만 대부분은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바로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안 좋아서 한 말, 불안해서 잡은 선택,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따라간 결정, 설명할 수 없지만 그냥 끌린 방향들, 이 모든 것은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이 아닙니다. 트렌드서핑에서는 이것을 무의식 트랙에 올라간 상태라고 부르는데요. 그리고 이 무의식 트랙을 계속 타게 하는 핵심 원인이 바로 깨어있지 않은 나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왜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을 당하는지, 무의식 트랙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깨어있는 상태가 어떻게 현실선을 바꾸는지, 이걸 아주 현실적인 예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선택당하고 있는 뜻이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반응은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누가 찔렀을 때, 여러분을 누가 쿡 찔렀다고 생각해 보세요, 손으로. 그럴 때 바로 화나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반응을 할지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의 말에 욱해서 한 행동들, 불안해서 급하게 한 결정들, 외로움 때문에 잡은 관계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하고 어떠한 반응을 하고 있나요? 이것은 의도가 아니라 바로 반사작용입니다. 트렌드서핑에서는 이런 상태를 펜듈럼에 잡아먹힌 상태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무의식 트랙은 편한 길로 유도를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왜냐? 에너지를 아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균형력의 법칙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몸, 머리, 정신, 마음 다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최대한 덜 쓰는 방향으로 진화를 해왔고요. 그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우주지만 작게 보면 개인 한 사람도 그렇기 때문입니다. 무의식은 에너지를 아끼려고 해요. 그래서 늘 익숙한 패턴, 익숙한 감정, 익숙한 선택으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익숙함이 원하는 현실과는 상관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의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가고 있는데 자극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그 반응이 목표로 가는 방향에 맞는 방향이면은 너무 괜찮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의식 트랙은 편한 길로 유도를 하지만 그것이 목표로 가는 길, 바로 여러분의 의도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고르는 차원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됐어, 이렇게 말하시는 분 많으신데, 이런 말이 자주 나온다면 사실 이미 무의식 트랙에 올라타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때 현실은 점점 내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의식 트랙은 감정을 통해서 나를 조정한다 라는 겁니다. 나를 조종합니다. 감정이 뭘까요, 여러분? 감정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딱히 설명은 안 드려도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그 중에서도 감정은 가장 강력한 나의 조종 장치가 됩니다. 자, 분노가 올라올 때, 불안이 올라올 때, 죄책감이 올라올 때, 우울할 때, 조급함이 올라올 때, 이러한 감정들이 올라오는 순간 바로 선택권은 사라지게 됩니다. 감정은 펜듈럼이 현실에 개입하는 가장 쉬운 통로가 됩니다. 펜듈럼은 여러분을 계속해서 낚기 위해서, 낚싯대 물고기처럼 낚기 위해서 계속해서 미끼를 던지고 자극을 던지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 반응하지 않는가, 반응하는가는 여러분 선택인데, 그것을 여러분이 어떤 반응으로 가져가냐면 바로 감정을 통해서 가져갑니다. 감정을 통해서 미끼를 물어요. 감정에 빠져 있을 때는 대부분 깨어있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상태란 그렇다고 해서 감정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바로 감정을 보고 있는 상태를 바로 깨어있는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은 감정을 관찰자처럼, 트렌드서핑에서 중요한 주제죠. 관찰자처럼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감정에 빠져버립니다. 감정 안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에 빠져 있는 상태에서는 깨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감정에 반응하는 순간 트랙은 자동으로 고정이 됩니다. 우리가
뭔가 게임을 할 때도 자동 사냥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자동으로 하게 되면 내가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아요. 그냥 자동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그런 자동 변속기에 두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어서 운전대를 잡아야겠죠. 같은 감정은 같은 선택을 부르고요. 같은 선택은 결국 같은 결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인생을 계속해서 살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루프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이런 말이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깨어있는 상태란 바로 멈춤을 인식하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멈춤을 인식하는 상태. 네. 멈춤을 인식하는 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요. 상태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깨어있는 것이요. 이런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특별한 명상 그런 게 아닙니다. 깨어있음은 지금 내가 자동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깨어있는 것은요, 지금 내가 자동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아주 짧은 순간입니다. 아, 내가 지금 또 반응하려고 하네. 이런 것들.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펜듈럼과 싸우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펜듈럼과 왜 싸우지 맙니까? 펜듈럼에게 싸우는 순간 바로 그 펜듈럼에게 싸우는 에너지까지도 전달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펜듈럼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 했죠? 바로 인식하는 겁니다. 네, 인식이 필요해요. 이 깨어있는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을 인식해야 됩니다. 반응을 인식해야 됩니다. 지금 내가 자동으로 반응하려고 하는 것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내가 지금 또 반응하려고 하네. 이걸 인식하는 것이 바로 깨어있음이고요. 멈춤이 생기는 순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선택권이 다시 한번 나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라는 확언. 여러분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 자신이 보인다는 게 무엇이든 선택 가능한 나 자신이 지금 보인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선택이 가능한데 내가 왜 불안하고 내가 왜 두려워하고 내가 왜 분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감정에 반응하는 순간 바로 내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내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상황에서는 분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굳이 그런 감정에 반응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감정은 반응 사이에 아주 짧은 틈이 생기는데요. 이 틈이 생기면 이 무의식 트랙에서 잠시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이 바로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 사이에 아주 짧은 틈이 생겨요. 이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관찰자 시점에서 다시 돌아봐라 라는 거고요. 여러분 이 멈춤이 바로 곧 현실 창조, 현실선 이동의 시작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선택은 거창한 결정이 아닙니다. 그냥 이 자동 반응을 끊는 작은 멈춤에서 시작이 됩니다. 자동 반응을 끊는 작은 멈춤. 여러분 이거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동으로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정신 차리고 내가 이번엔 자동으로 반응 안 해야겠다. 내가 이제 선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살짝씩 넘어와 보는 거. 여러분 이거 연습하면 되거든요. 한번 해보시는 거 여러분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깨어있는 상태가 유지되면 현실의 질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깨어있는 상태를 그 순간만 이렇게 딱 깨어나고 다시 돌아오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해 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관찰자로 돌아가서 깨어있는 상태 이를 자각하는 것이 어느 정도 연습이 됐다면 이제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돼요. 이게 유지되면 현실의 질이 바뀝니다. 퀄리티가 바뀌는 거예요. 불필요한 갈등이 없어지고요. 이게 여러분 불필요한 갈등이 바로 싹 100% 없어진다 이렇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불필요한 갈등이 서서히 그리고 어느 분들은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굳이 내가 싸울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설명하려고 증명하는 욕구도 약해집니다. 이거는 중요성 차원에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바로 중요성이 자연스럽게 내려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이 선택이 무겁지 않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 선택 하나에도 고민, 뭔가 후회, 불안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깨어 있을수록 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요. 선택도 가벼워지고 명확해집니다. 결과에 대한 쥐착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과에 대한 집착이 뭐예요? 바로 중요성이 상승했기 때문이죠.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은 내가 고른 트랙 중에 하나일 뿐이다 라는 인식이 생기게 돼요. 내가 고른 트랙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뭐 별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다른 트랙도 선택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마지막 대주제 5번째 가보겠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의도도 작동하지 않는다입니다. 의도는 어떨 때 힘을 가질까요? 네, 바로 깨어있을 때 힘을 가집니다. 의도는 깨어있을 때만 힘을 가집니다. 조금 더 고급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네, 깨어있을 때만 힘을 가집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세운 의도는 사실상, 뭐, 진짜 의도라기보다는 그냥 희망, 헛된 희망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소망, 뭐 이런 거에 가깝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일반적인 세상에선 이야기하지만, 트랜스서핑에서는 꿈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꿈으로만 남아있을 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의도를 해야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무의식 상태에서 생긴 의도는 그런 차원에서 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깨어있음이 없으면요, 의도는 바로 펜듈럼에 흡수가 돼요. 깨어있는 사람은 흐름을 거스르지 않습니다.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다는 게 내 자연스러운 가능태의 흐름, 내가 목표를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의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참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내가 그 내부 의도를 통해서 그것을 하나하나 다 바꾸려고 할 때 이것은 진짜 의도가 아니라 흐름을 거스르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요,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대신 지금 이 반응은 필요 없는 선택이구나 하고 내려놓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삶에서 선택하는 삶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있으면요,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연습이 필요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연습이 조금은 필요합니다. 깨어있는 순간이 늘어날수록 인생의 트랙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뭔가 너무 어렵다, 이 트랜스서핑이 어렵다, 의도도 어렵고 중요성도 어렵고 뭔가 잉여 포텐셜, 균형력 이런 거 너무 어렵다. 그러면 그냥 깨어있는 연습 먼저 해보세요. 깨어있는 연습 첫 단추가 끼워지면 앞으로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때 궁금증이 생기면 그때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네, 결론적으로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인생은 자동 재생되기 때문에 이 트랜스서핑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상태는 불행도 아니고요, 실패도 아닙니다. 바로 깨어있지 않은 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는요, 선택하는 것 같지만 선택당하고, 원하는 것 같지만 끌려가고 있고, 노력하는 것 같지만 같은 트랙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 내가 지금 자동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순간부터 인생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깨어있음은 능력이 아니라 습관이고요, 현실 이동은 기적이 아니라 누적된 인식의 결과입니다. 선택당하지 않으면 선택당한다. 그리고 깨어있는 순간 비로소 다시 내 것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의도를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확언 하나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나 자신이 보이고 현실이 보인다. 네, 감사합니다. 마음의 나침반이었습니다.